권영주의 카 좋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어떤 배틀 준비가 돼 있나요? 요새 뭐 가장 핫한 세그먼트의 두 차를 준비했는데요. 이 차는 브랜드의 각각 어떤 부활을 또 이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차이기도 합니다. 아, 부활. 그렇군요. 우리 김종현 리포터가 힌트를 좀 더 줘야죠. 이 차를 신청하고 지금 몇 개월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네. 제가 잠깐 맛보기로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배틀 스타트. 두 차 모두 국적이 프랑스로 동일합니다. 상징하는 엠블럼이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예요. 프랑스 실용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인데요. 너무 좋다.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정말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길게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방감. 이거 하나만 아주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이제 앞뒤로 약간 울컥거림이 있죠. 이 수동 변속기를 기반한 자동 변속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하는 차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앞뒤로. 문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열리는, 끝까지 열리는. 이 문 전체 옆면이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수입되는 차로서는 처음으로 10,000대 판매를 넘긴 차인데요. 지붕 색깔이 또 다르잖아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 차체 색깔은 검은색인데 아주 이 도심형 젊은 남녀 여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차고요. 이 차 없었으면 올해 아마 그렇게 크게 실적을 높이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권 기자님 어떤 차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아, 당근이죠. 이게 상징적인 몇 단어만 들어도 짐작은 충분히 돼요. 뭐 컴팩트 SUV, 소형 SUV, 연비 뛰어나다. 수입차로 연간 1만 대 넘게 팔려서 부활을 이끌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차다. 확 와닿아요. 박진우 기자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확 와닿습니다. 자, 직접 소개 부탁해요. 네, 오늘 소개드릴 차는 이 푸조의 2008이라는 소형 SUV고요. 또 르노 삼성 QM3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권 기자는 이 르노 삼성의 QM3와 이 푸조 2008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방송이라고 막 반말하네요. 자, 오늘 그 푸조 2008과 르노 삼성 QM3 이 개인적으로 이미지는 딱 떠오릅니다. 아기 사자와 아기 호랑이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약간 맹수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이제 그런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데 컴팩트 SUV를 사실은 오늘 라디오 시승기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그렇습니다. 이 푸조 2008하고 르노 삼성 QM3를 비교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신차 대기 수 130만 명 중에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는 이걸 직접 비교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소형 SUV 시장 자체가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가장 치열한 경쟁,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세그먼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소비자 취향이 점차 세분화되면서 그렇죠. 이 자동차 회사들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전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세그먼트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박진우 기자는 이제 말이 청산유수예요. 감사합니다. 원고 없이 또 쑥쑥 그냥 쭉쭉 흘러가요. 양장 흘러간 줄 알았어요. 자, 소형 SUV 시장을 세계적으로 역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본격적인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푸조 2 빵빵 8대 르노 삼성 QM3 시작해볼까요? 네, 과거 SUV 하면은 사실 그 험난한 도로를 달렸던 그런 자동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도심을 달리는 무겁지 않은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컴팩트 SUV가 더욱 인기입니다. 자, 바로 컴팩트 SUV 대표 두 자동차를 만나볼 텐데요. 푸조 2008 그리고 르노 삼성 QM3의 외관 배틀 시작합니다.
하필 이번 주 제일 추운 날 저희가 밖에 나와가지고 두 차 모두 국적이 프랑스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이제 컴팩트 SUV. 푸조 2008은 조금 더 직선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다. 르노 삼성의 QM3는 조금 더 볼륨감이 넘쳐요. 딱 보기에 끌리는 쪽이 QM3가 조금 더 끌리네요. QM3가 인기가 사실 더 많습니다. 푸조 2008부터 딱 눈에 들어오는 점이 전조등. 약간 독수리의 부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디자인을 펠린 룩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범퍼 색깔을 차체 색깔이랑 다르게 하는 이 투톤 컬러를 조합함으로써 이 SUV의 성격을 나타내는 디자인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붕선을 보면 이 가운데 부분에서 볼록 솟아가지고 뒤로 떨어지고 있어요. 푸조의 스포츠카 RCG라는 차가 있는데요. 그 차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된 건데 버블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QM3 한번 외관을 살펴볼게요.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재미있는 점은 QM3는 이 지붕 색깔이 또 다르잖아요. 다양한 색깔을 준비해놨어요. 소비자 기호에 맞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은색 차체에 검은색 지붕 색깔을. 안개등이나 네. 전조등과 전조등을 연결하는 부분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눈에 확 튀는. 이 차 정말 감각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르노의 소형차 클리오를 기반으로 개발된 차예요. SUV의 특징과 일반 소형차의 특징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QM3 문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열리는, 끝까지 열리는. 이 문 전체 옆면이 다 열리는 거예요. 또 QM3만의 어떤 재미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두 분은 단순히 보기에 디자인으로 어떤 차가 더 마음에 들던가요? 우리 저 김정은 리포터. 저는 단순히 둘 중에 하나만. 자, 네. 저에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딱 집으면 결정하세요. QM3. QM3. 자, 네. 박준호 기자. 저는 2008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2008. 자, 드디어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우리 김정은 리포터는 왜 QM3 디자인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까? 조금 여성들이 좋아할 만하게 아기자기하고 볼록볼록하고 뭔가 음. 귀염성이 더 넘쳤어요. 외관에 있어서. 네, 그리고 바퀴 모양 봤을 때도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바퀴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참 세심하게 디자인이 됐구나. 바퀴가 바람개비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날 바람 엄청 불었나 봐요. 네, 진짜 이게 날아가는 방송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나 저 허리케인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심했어요. 진짜 이 바람 소리가 거의 뭐 우리 라디오 방송 소리의 전부인데 그 시승기가 사실 그 돌풍이 불던 날 이루어졌어요. 네, 그 주에 아마 수도권에 처음으로 올해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바람 소리 좀 불편하셨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래도 이 두 분이 이 추운 날 가가지고 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손이 시려웠고 발이 시려웠고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이어서 우리 박진우 기자는 푸조 2008의 디자인 일단 높은 점수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푸조의 네이밍을 보면은 그 뒤에 숫자 8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8세대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7세대 디자인을 훨씬 좋아했었어요. 이게 펠린룩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 우리가 고양이과 맹수들의 얼굴 형상을 이제 디자인적으로 풀어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7세대 때는 그게 좀 경향이 강했고요. 이 8세대로 넘으면서 한층 더 발전됐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친근함을 부여하도록 이 펠린룩이 약간 다듬어졌습니다. 이 날카로운 고양이에서 귀여운 고양이로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 자체도 차가 작다 보니까 네. 아기 고양이 같은 느낌이 주고 있고요. 그 남자들은 또 귀여운 인상만 가지고 있으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네, 군데군데 날카로운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남성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박진우 기자가 귀여운 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남성성이 없어요. 수염 길러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유럽에서도 이 소형 SUV 이 두 차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인기와 동시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보이는지 우리 박 기자께서 한 세 가지 요인이 조금 뒤섞여 있는 것 가지 같아요. 요인. 첫 번째는 이제 도심 이제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화 현상.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수도권에 한 2천만 명 정도 몰려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 좁고 길 막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운전이 편하고 쉬운 차를 찾게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소형 SUV들이 좀 제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차 모두 디젤 엔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디젤 엔진의 장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연비적인 부분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최근에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두 차 다 수입차예요. 수입차다. 그렇습니다. 이 르노 삼성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산차 회사긴 하지만 이 차만큼은 죄송합니다. 이 스페인에서 생산된 차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푸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생산해서 들여오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30대 소비자 그리고 20대 후반의 소비자들한테 지금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김정일 리포터는 사실 여성 운전자로서 보면 네. 이 도시명 SUV를 딱 봤을 때 이건 나에게 참 어울리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SUV 하면은 조금 저는 제가 모르게 부담스럽거든요. 평소에 느끼기에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이 두 차를 보자마자 SUV도 이렇게 소형차 몰만한데? 정말 괜찮은데? 라는 그런 부담감이 사라지고 가볍게 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크기가 작다, 뭐 앙증맞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실내도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외형이 작으니까 네. 안에도 작겠지. 뭐 가방 몇 개 들어가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용으로는 어떨지 궁금해요. 김정일 리포터. 뭐 직접 트렁크 열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열어봤는데요. 네. 일반 소형차답게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실 트렁크가. 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아이들 짐 실기, 그다음에 뭐 장 보고 와서 짐 실기 이 정도 용으로는 적당한 내부의 크기였습니다. 아파트 소형 평수 아무리 인테리어하고 넓혀봐야 그 소형을 벗어나기는 어렵죠. 네. 그런 한계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푸조 2008 그리고 르노 삼성 QM3의 내부 여성의 날카로운 눈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푸조 2008 대 르노 삼성 QM3 내부 배틀 스타트. 푸조 2008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여닫는 데 있어서는 너무 가볍네요. 굉장히 가벼운 무게죠? 너무 좋다. 이것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저는 딱 이 차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네,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좋은데? 품목이에요. 왜냐면 열리진 않아요. 뭐야? 반전이다. 저희 집사람도 예전에 이 푸조차를 탔을 때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정말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길게 크게 썬루프가 천장이 다 썬루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파노라믹 이 글라스 루프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밤에 이제 어딜 주행하다가 하늘을 보면 이 별이 막 쏟아지는 느낌이 나고요. 비 올 때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개방감. 이거 하나만 아주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면에 센터페시아에는 모니터가 딱 좀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저는. 네, 눈에 딱 들어오네요. 소형차 치고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죠. 그 모니터 아랫부분으로 에어컨이 있고 그 아랫부분에 버튼들이 있는데 네. 버튼은 정말 기본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기능들을 또 이 터치 스크린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능이 또 뭐 빠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모니터 부분이 앞으로 돌출돼서 튀어나와 있어요. 강조하려고 했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정확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푸조의 이 실내 디자인은 아이콕핏이라고 하는 디자인 컨셉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내에서 멀티미디어 기기의 터치 사용을 극대화시킨 디자인이에요. 네, 그리고 시트가 네.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사실 살짝 불편하거든요. 네, 안정감은 느껴지는데 시트 자체는 푹신하진 않죠. 유럽 사람들의 성향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트 소재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이게 지금 패브릭 소재인 그렇죠. 거죠? 패브릭으로만 짠 게 아니라 가죽이랑 교차를 해서 짜가지고 방수도 되고 방진, 그러니까 오염을 조금 최소화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은 확실히 소형차이기 때문에 네. 넓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넓지 않아요. 네, 넓진 않은데 네. 두 사람이 앉기에 뭐 충분하거든요. 연인 사이들 뭐 데이트하면은 사이가 좀 좁아야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좁으면 좁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네. 네, 르노 삼성 QM3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QM3 문이 확실히 푸조 2008에 비해서 무거워요. 묵직해요. 안전성에 있어서 좀 높은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럼 더 좋은 거네요. 저거에 비해선 좋다. 딱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이 네. 확실히 이 센터페시아의 모니터가 눈에 확 띄는 것. 지붕 색깔과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둘렀지 않습니까? 좀 장난감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재미있는 느낌도 나고요. 집중이 되는 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부 공간은 저는 뭐 공간 확보에 있어서 높이나 폭이나 여유롭거든요. 네. 소형차 치고도 조금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앞에 시야가 네. 확실히 QM3가 더 크고 좋은데요. 이 유리창 자체가 좀 크죠. 네. 2008보다는 QM3 쪽이 여성 운전자들이 이 바깥에 볼 때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의자가 좀 저는 조금 더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국내 소비자들을 고려한 거죠. QM3는 전체적으로 패브릭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차는 세척이 가능합니다. 아, 네. 옆에 보시면 지퍼로 네, 지퍼가 있어요. 베갯잎 씌우는 것처럼 떼어내서 충분히 세탁이 가능해서 또 디자인이 또 다양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바꿔서 낄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팔걸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네, 있잖아요. 팔걸이 같은데.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 네,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 안에도 숨은 수납 공간이 네. 또 있긴 하네요. 푸조 2008 대 르노 삼성 QM3 내부 비교를 해봤는데 두 차는 여성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어요. 그 여성의 꼼꼼한 눈, 두 채 내부의 장단점 어떤 게 있던가요? 우리 김정일 리포터가 아무래도 뭐 남성은 아니니까 여성이니까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네, 푸조 2008 처음에 딱 탔을 때 그 네. 천장에 정말 저는 그거에 제일 반했던 점인데요. 하늘을 딱 올려다볼 수 있는 넓은 창이 있다는 점. 물론 열리진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요. 네, 그 점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핸들 사이즈가 제가 조작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들한테 참 적합한 사이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QM3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음에 드는 점. 네. 시트를 세탁할 수 있다는 점. 빨 수 있죠. 네. 뜯어내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그렇죠. 예, 같이 타고 다니면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디자인도 아기자기해서 여성 운전자들이 참 좋겠다,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이거 조금 전에 그 두 분이 녹음해용을 들으면서 확실히 김정일 리포터가 여성이다라고 확 느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일반인들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썼어요. 패브릭. 네. 남자들은 대부분 뭐 천 조각 또는 이거 웬 천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직물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자연스럽게 파브릭 소재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뭐야 이거 했는데 역시 여성다워요. 네. 우리 박진우 기자는 지금 가족이 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부와 아이가 있고요. 그 봤을 때 어떤가요?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뭐 유모차나 이제 유모차 좀 요새는 또 큰 유모차들 많이 하는 추세여서 뭐 유모차 카시트 여기에 뭐 기저귀 가방 그리고 뭐 아기 의자 뭐 이런 거 넣으면은 사실은 적재 공간이나 그 탑승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진우 기자는 조금 더 좁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외신에 따르면 우리 박진우 기자의 아들이 상당히 그 나이에 비해서 덩치가 크다. 평균 이상이 되고 한 공간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신에 따르면. 그 외신이 정말 이 신뢰도 높은 외신입니다. 그럼요. 북극통신이라고. 자, 뒷좌석도 어땠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푸조 2008. 저는 생각보다 뒷좌석은 좁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과 함께 타기에는 괜찮았는데 단지 좀 장거리 갈 때 시트가 좀 딱딱하지 않을까, 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QM3 같은 경우에는 타자마자 이거 뭐지? 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그 앞좌석 뒷면에 물건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고무줄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작은 물건들은 그 틈으로 빠져나오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겠네. 네, 하지만 그렇죠. 뭐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 기자는요, 짧게. 저는 뭐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편파 들어갑니다. 여성을 위한 자동차니까. 그렇습니다. 남성을 약간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성능을 한번 봐야 돼요. 컴팩트 XUV 그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운전해보기 앞서가지고 두 차 일단 스펙이나 재원 성능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푸조 2008 대 르노 삼성 QM3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푸조 2008 대 르노 삼성 QM3 스펙 배틀. 최고 출력부터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1.6 EHDI 디젤 엔진을 탑재한 뉴푸조 2008은 6단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있고 최대 출력 92마력입니다.
1.5 DCI 디젤 엔진에 DCT가 적용된 르노 삼성 QM3는 90마력으로 푸조 2008이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토크 살펴볼까요? 2000rpm에서의 최대 토크 푸조 2008은 23.5kgm, 르노 삼성 QM3는 22.4kgm로 푸조 2008이 도심에서 좀 더 시원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푸조 2008의 복합연비는 리터당 17.4km로 고속도로에서는 19.2km까지 향상됩니다. 르노 삼성 QM3의 경우 복합연비가 리터당 18.5km로 고속도로에서는 20.6km까지 향상됩니다. 두 차의 뛰어난 연비 수치로도 증명되네요. 숫자로 본 푸조 2008 르노 삼성 QM3 재원을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이건 단지 숫자일 뿐이고 손느낌, 발느낌, 바람 느낌 이런 거 직접 몰아봐야 돼요. 느낌 많이 다르죠. 네. 일단 김정일 리포터 나름대로 그 드라이빙 필링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네. 두 차 모두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아 가볍다. 네. 직접 느껴본 느낌이 어떻게 좀 궁금하긴 해요. 가볍다. 이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네. 한번 달려볼까요? 네, 그럼 보다 성능이 좀 더 좋았던 푸조 2008부터 직접 운전을 해봤습니다. 푸조 2008 시동 스타트. 이 소음은 조금 크죠? 들리네요. 네. 디젤차의 단점입니다. 이 디젤 자체 폭발성 강하기 때문에 진동 소음이 조금 있어요. 운전대를 딱 보면은 남성분들한테는 좀 작겠어요. 역동적인 주행을 할 때 상당히 조작이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한번 제가 운전을 해볼 텐데요. 네. 기어예요. 네. D가 없네요. 드라이브 지금 어디에 두고 운전을 해야 되죠? 네, 이 푸조의 이 변속기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자동 변속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수동 변속기처럼 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클러치 네. 그게 없고요. 대신 형태 자체가 수동 변속기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운전을 시작하죠? 일단 파킹이 없죠. P가 네, 지금 N이라는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한 칸 내리면 A, 네, A. 오토라는 뜻입니다. 드라이브랑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A가 수동 변속차의 가장 큰 특징은 시동 끌 때 중립 기어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반드시 당겨야 되는데 이 차 역시 중립 기어에 기어를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당겨 놔야 됩니다. A로 놓고 네.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출발하기. 확실히 소형차라서 저는 운전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엑셀을 밟고 있는데 네. 작은 차라고 해서 힘이 없거나 이러지 않네요. 전혀 그런 게 없고 잘 나가요. 배기량이 1.6L로 좀 낮은 편에 속하지만 토크 자체가 아주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순발력이 좋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속 50 정도로 달리는데 소음이 상당히 크긴 크네요. 정말 지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음이 지금 너무 들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진동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네요. 순간순간 이제 앞뒤로 약간 울컥거림이 있죠? 변속기에 대한 특성이에요. 푸조에서는 이 변속기 이름을 MCP라고 부르고 있어요. 변속 충격에 있어서는 자동 변속기보다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변속을 할 때마다 차가 울컥울컥거리는 느낌이 상당하고요. 예전에 이 변속기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은 인사하는 차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네, 지금 저도 계속 앞뒤로 고개가 움직이네요. 근데 확실히 그 신호 받고 네. 다시 출발할 때 힘이 좀 딸린다는 느낌은 들어요. 마력이 100마력을 넘지 않아요. 좀 뭔가 한 템포 쉬었다가 반응을 하네. 변속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울컥거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덜 나간다라는 느낌은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흔들림은 그렇게 심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네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의 굴곡진 도로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어떤 프랑스 차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 쪽으로 오는 노면 충격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상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푸조 2008 시승기 해봤어요. 솔직한 소감 우리 박진우 기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일단 얹으세요. 가슴에. 그렇죠. 네. 한 말씀 하세요. 이 푸조 2008 경우에는 MCP라는 변속기가 있습니다. MCP. 네, 이 수동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자동 변속기인데요.
이게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기계적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반응이 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속에서는 조금 울컥거리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슬려 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자, 김정은 리포터. 솔직한 소감. 확실히 소형차여서 저는 운전하기에 정말 편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정말 왔다 갔다 마음껏 누빌 수 있겠다라는 느낌. 네. 그렇군요. 앞서 그 푸조 2008의 엔진이 1.6리터 EHDI 디젤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떤 엔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효율로 순위를 매기자면 네. 항상 5위권 안에 있는 엔진이 1.6 탑5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효율에 있어서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주 높은 성능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젤 엔진은 뭐 독일이 좋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퀴즈에 옛날에 나왔었지만 만든 사람이 루돌프 디젤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도 디젤 엔진에는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렇죠. 독일이 네. 디젤 승용차를 처음 발명했다면 이 프랑스 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의 디젤 엔진을 처음 장착한 나라입니다. 발전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뭐 기술력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3세대 스톱 앤 스타트 시스템 이런 게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연비를 높여주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음. 정차할 때 시동을 잠시 꺼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회전 시에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막는 기술인데 이게 벌써 3번 정도의 발전형이 나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성숙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가지고 네, 가속 페달로 옮길 때 다시 시동 걸릴 때 약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짧아졌나 보죠? 이게 1초 미만으로 끊어가지고요. 거의 이제 뭐 순간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정은 리포터 이거 스톱앤고 작동해보셨죠? 네, 저 사실 MCP 변속기라는 걸 처음 운전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요. 특히 그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네. 이렇게 울컥거리는 울컥대요. 뭐 인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네. 하는데 네, 그게 조금 불편했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적응하는데 조금 어색해서 제가 기자님한테 이게 왜 그런지 계속 이유를 물어봤었던. 네. 왜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효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다 보니까 네. 이 수동 기반의 자동 변속기가 탄생한 것인데 네. 사실 이게 초기형은 더 심하게 울컥거려서요. 진짜로 인사하듯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기도 했는데 사실 2008의 울컥거림은 그 이전 거에 비하면 뭐 울컥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효율을 위해서는 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나 이러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분은 예전에 수동 변속기 운전해보셨어요? 네, 저는 수동 면허를 땄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주 운전을 면허만 따고 자주 운전을 해보셨는 건 아니죠? 저희 집 차도 수동차였어요. 그래요? 네. 그 수동차를 운전해 볼 때 클러치를 빨리 떼면 차가 울컥합니다. 클러치를 빨리 떼고 가속 페달을 빨리 밟으면 차가 울컥대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 변속기 때문에 빨리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고 대신 예전에 클러치를 살짝 떼고 가속 페달도 살짝 밟아주면 울컥되지 않죠. 네, 부드럽게 나가죠. 이것도 가다가 발을 살짝 떼주고 다시 밟으면 괜찮습니다. 아무 적이 없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그냥 클러치 없이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울컥되네요. 자, 울컥되니까 이게 저 요령이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도심에서 운전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특성을 잘 모르시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르노 삼성 QM3 한번 보죠. 네, QM3 제가 듣기에는 한국인에게 정말 적합하게 나온 차량이다라고 기자님께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는 르노 삼성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 인기 요인 분석하셨던 고위 임원이 저에게 직접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임원 많이 나오네요. 그 고임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성이 박으로 시작해요. 뭐 카스타 평전에서 한번 다뤄주신 적이 나왔어요. 있죠. 네. 저희 카스타 평전에 한번 나와셨던 분이에요. 소개가 됐었죠. 자, 네, 그럼 르노 삼성 QM3 시동 스타트. QM3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좀 소음이 크죠? 조금 그러네요. 네, 진동도 약간 느껴지고요. 네네, 살짝 그렇게 뭐 심한 진동은 아니지만 예, 살짝 진동이 느껴지긴 하네요. 지금 제가 딱 출발하면서 엑셀을 눌렀을 때 네. 푸조 2008하고 다른 점
바로 즉각적인 반응. 경쾌하죠? 네, 가볍게 움직이고요. 바로 출발이 가능하고 더 달리는데도 제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차는 사실 1.5리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푸조의 엔진보다는 한 100cc가량 작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최대 토크인데 네. 22.4km를 내고요. 네. 좀 경쾌한 움직임이 가능해요. 2008에 비해서 성능은 조금 낮을지언정 네. 가속감만큼은 2008보다 좋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달리는데 속도를 더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속도를 내는 맛이 조금 있죠. 그런데 살짝 소음은 좀 느껴지는 게 지금 웅 하는 계속 돌아가는 이 소리. 푸조는 정말로 디젤 엔진에 있어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거든요. 그 차에 비해서는 조금 이 진동 소음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어떠세요? 좀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약간 흔들리는 거? 곡선 주로를 다닐 때 좌우 흔들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작성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운전대에 대한 반응 역시 제가 움직이는 대로 곧바로 바로바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 운전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운전대나 이런 엑셀 반응이 바로바로 오다 보니까 마치 제가 무슨 자동차 시뮬레이션으로 레이스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우리 김규현 리포터는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실 것 같아요. 아주 이 도심형 젊은 남녀 여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차고요. 르노 삼성차에서 이 차 없었으면 올해 아마 그렇게 크게 실적을 높이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르노 삼성 QM3 한글로는 QM3 시승해봤는데 솔직한 소감 한 말씀 부탁해요. 네, 뭐 운전 쉽고요. 편리하고 차가 작다 보니까 정체나 주차하기 편하고 하여간 편리성에 모든 게 맞춰진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정인 리포터 나름대로 또 소감 필요하죠. 저는 사실 두 차 모두 약간의 엔진 소음이 느껴졌거든요. 엔진 소음. 근데 그거는 뭐 소형차여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흔들림도 사실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푸조 2008은 뭐 확실히 소음이 조금 더 저는 덜했다. 그래도 QM3에 비해서. 자, 알겠습니다. 이제 내 맘대로 내 주머니 사정 또는 내 그릇 크기대로 정한의 점수 공개를 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봅니다. 자,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다 좋은데 이건 너무 아쉽다. 자, 하나씩 꼽읍시다. 우리 박준영 기자부터. 2008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수입차라는 게 단점으로 올 것 같아요. 부족한 정비망이라든지 부족한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것들은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르노 삼성 QM3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저렴한 차라는 그런 느낌이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씩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2008보다는 조금 덜 고급스럽고 어떤 그런 멋을 낸다는 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로 부여했지만 2008의 직접적인 고급스러움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푸조 2008은 수입차의 부족한 정비망을 확충해라. 네. QM3는 이왕 화장할 거를 제대로 하지 왜 몇 가지 빼먹었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김정은 리포터. 저는 푸조 2008 AS가 저는 가장 큰 관심거리였거든요, 사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안 된다고, 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QM3 같은 경우에는 그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네. 저 이거를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 옵션으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푸조 2008 수입사인 함불모터스 송승철 사장님, 제발 좀 AS 좀 넓힙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르노 삼성 QM3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열려라 참깨.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2,700만이 기다리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 푸조 2008의 점수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2008 85점 주겠습니다. 85점. 김정일 리포터. 푸조 2008 82점이요. 82점. 자, 이번에는 르노 삼성 QM3 점수입니다. 두둥둥둥.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박진우 기자.
83점. 83점. 김정은 리포터. 저는 84점. 84점. 자, 그렇다면 2008 대 QM3는 아이고 뭐냐? 167대 167 동점 나왔어. 동점. 야, 이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우리 저 카데카 시승기 사상 최초의 동점자 나왔습니다. 아, 흥분돼요. 이마에 땀 나고 등골이 옥삭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 이거 정말 두 분이 그러니까 네. 딱 보니까 각자 취향이 나왔는데 정말 근소하게 각자 취향들이 흘러간 게 기가 막히게 동점됐어요. 이거 사전 뭐 있었나요? 각본 아니, 없는 전혀 드라마네요. 없었죠. 그렇죠. 네. 각본 없었습니다. 네, 각본 없었고요. 자, 어쨌든 우리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 오늘 카데카 시승 역사상 최초로 푸조 2008 QM3 167점 대 167점 동점이 나왔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헷갈려할 수 있으니까 푸조 2008은 이런 점에서 이런 사람이 타면 좋고 QM3는 이런 점에서 이런 사람이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진우 기자. 두 차의 소비자층은 상당히 겹치긴 하는데요. 네. 푸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성적인 야성미를 갖고 싶은 사람에게 어울릴 것 같고 QM3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의 귀여운 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 김정은 리포터. 저도 박진우 기자님 생각과 거의 똑같아요. 제가 푸조 2008보다는 르노 삼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이유도 확실히 제가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QM3가 여성 운전자들이 조금 더 적합하고 좋지 않을까. 그래요. 두 분이 점수는 안 짰지만 마지막 멘트는 솔직히 짰어요.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스톱 팀 파이팅! 고스톱 팀 화이팅! 뭐 이렇게 안 맞아. 수고하셨습니다.